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객 생애 가치인데요. 장 교수님,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받으셨다고요. 네, 한 대학의 외식경제 과정에서 특강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사장님께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까 장사는 사람을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객이 재방문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물론 재방문을 위한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고객의 생애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분 표정이 LTV가 뭔가요? 그러더라고요. LTV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 용어라서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꼭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요 LTV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객의 생애 가치, 정확하게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강남역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김 사장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약 30%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어요. 어느 날 한 커플이 떡볶이도 이 맵기 단계가 있더라며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이런 맵기 단계로 1단계 떡볶이를 주문했었는데 실수로 더 매운 걸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당연히 고객이 너무 맵다 이렇게 항의를 하자 김 사장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10,000원짜리 떡볶이 값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시라 오늘은 죄송하다 하고 5,000원짜리 쿠폰을 제공했었어요. 결과적으로 15,000원 손해봤습니다. 그럼 완전 적자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수익률이 30%인 가게에서 15,000원이면 거의 5만 원어치 정도를 팔아야 만회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커플은 그날 쿠폰을 받고 사장님의 진심에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10번가량을 더 와줄 수 있다 하게 되면서 결국 10번을 재방문했었어요. 바로 단기적인 손실이 추가로 매출이 돼서 충분히 메워졌고 오히려 순이익을 남겼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인호 작가가 전에 상도로라는 드라마에서 거상 임상옥이 이런 대사를 하죠. 소인은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지만 대인은 무역을 통해서 사람을 남긴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바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는 CLV, 또 라이프타임 밸류는 LTV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고객이 평생 우리 가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총이익을 의미합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 카페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고객이 매달 평균 정도를 소비하고 이탈률이 10%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이 고객의 생애 가치는 ARPU 평균 매출액 나누기 이탈률, 즉 10만 원 나누기 10%니까 0.1이죠. 그러면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생각보다 좀 큰 금액이네요. 큰 금액이지요. 한 명의 단골 고객이 우리 가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기적 가치가 100만 원이 된다는 말이니까요. 그럼 앞서서 우리 김 사장님의 떡볶이 가게 예를 들어보게 되면 15,000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짜리 고객을 만든 셈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완전 대박 투자 아닌가요? 특히 2025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 약 37%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고객의 LTV를 높이는 전략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만족한 고객 한 명은 평균 4.7명, 약 5명에게 여기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그 떡볶이집 사장님 정말로 대단하시더라.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반면에 만약에 불만스럽거나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냈다면 평균 9.5명, 약 10명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전파해서 그 가게 못 가게 한답니다. 결국 하나의 만족한 고객이 계속해서 또 다른 고객을 오게 만드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업이건 조그만 가게건 간에 사장님들에게 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고객 자산, 영어로는 커스터머 이퀴티 개념이에요. 이건 모든 고객의 상의 가치를 합한 것이 그 기업의 진짜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가 자산은 반드시 건물과 기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객 자산은 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가치 자산, 품질과 가격을 말합니다. 브랜드 자산, 저 브랜드, 저 서비스, 저 회사 정말 유명하다 하고 고객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자산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자산, 고객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입니다. 얼마나 고객이 나는 저 가게에서만 물건을 사겠다.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정말 관계 자산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짚으셨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피자 가게가 바로 이러한 점을 완벽하게 실천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주문이 급증하자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고객이 자주 주문하는 메뉴와 토핑 선호도를 기록하고 배달하게 됐을 때 개인화된 손편지를 함께 보냈었어요. 김혜자 고객님, 항상 페퍼로니 피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즈를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요. 또 3번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단골 회원 카드와 음료수 무료 쿠폰을 제공했었어요. 그 결과 재주문율이 58%나 상승했고 고객당 평균 주문액도 15%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그럼 우리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5가지 핵심 비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되겠다,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하는 셀러가 되는 대신에 이 고객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헬퍼가 되세요. 뭘 해드릴까요가 아니고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고객은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하는지 진정으로 고객을 도와주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채거든요. 둘째, 너무 당연합니다만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강남의 한 카페는 단골 고객의 취향을 기억해서 사장님, 오늘은 디카페인 라떼 어떠세요?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추천하면서 더 높은 재방문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살펴주면 정말 너무 배려받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셋째, 불만 고객을 단골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강남의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부부가 주문한 스테이크 굽기가 잘못됐었을 때 이미 고객이 반 정도 먹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스테이크를 제공하고 20만 원을 받지 않았었어요. 이후 이 고객이 여러 지인들과 함께 보답하는 뜻에서 재방문해 줬겠죠. 바로 불만이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보석이 이곳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라. 바로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넷째로는 직원 교육도 중요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여러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한 명의 고객만 보지 말고 그 고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라. 한 명의 고객을 잃으면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까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5번째로는 디지털 채널의 활용이에요. SNS나 문자로 새로운 제품과 할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꾸준히 고객과 소통해서 내가 항상 당신을 잊지 않고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네. 근데 교수님, 그래도 이 고객 생애 가치를 계산하기 좀 어려운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업종에 따라 달라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업종은 요 고객 생애 가치, 요것을 우리가 CRM에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업종은 고객 관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주 찾아와 주는데요. 반면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김밥집이나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은 자주자주 찾아올 그런 업종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고객 관리가 덜 필요해요. 다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소문을 내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여러 번 갈 수는 없지만은 또다시 죽어서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은 소문을 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처럼 일회성이 강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이런 곳일수록 추천과 입소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한 번의 완벽한 서비스가 그 뒤에 숨어 있는 10명, 20명의 신규 고객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바로 생애 가치를 직접적으로 재방문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직접적인 재방문이 아닌 간접 추천 효과까지도 함께 생각해 봐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소규모 자영업자도 이런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자주 듣는 얘기예요. 우리는 작은 가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실천할 수가 있나요? 그러거든요. 꼭 거창한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단골 고객의 취향을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김혜자 고객님, 아메리카노 연하게 설탕 하나, 아이 둘을 키우심. 이렇게 간단하게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바로 고객에게는 큰 감동이 되거든요. 네, 정말 오늘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였는데요. 고객 한 명이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니 정말 앞으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이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은 정성과 진심입니다. 고객 한 명, 또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영업의 본질이자 장수 가게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게의 고객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살짝 귀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냐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의 한 축인 당신의 경쟁자가 누구냐, 그러는 의미에서 당신의 진짜 경쟁자는 옆 가게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고객 한 분 한 분을 평생 파트너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